아침에 눈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하시는 행동이 뭔가요? 화장실로 달려가시나요? 아니면 알람 끄고 벌떡 일어나시나요? 혹시 찬물로 세수부터 하시나요? 지금 고개를 끄덕이신 분들 계실 겁니다. 실제로 제가 100명의 어르신들께 여쭤봤더니 78명이 똑같은 실수를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 이 단 4시간이 하루 중 가장 위험한 시간입니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 통계를 보면 심근경색 환자의 40%가 이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뇌졸중은 45%예요. 왜 그럴까요? 밤새 쉬던 우리 몸이 갑자기 깨어나면서 혈관에 엄청난 충격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치 꺼져 있던 엔진을 갑자기 최고 속도로 돌리는 것과 같아요. 병원에서는 이 장면을 매일 봅니다.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신 분, 세수하다가 갑자기 쓰러지신 분, 운동하러 나갔다가 119에 실려 오시는 분, 하루에도 몇 분씩 응급실로 오세요. 그리고 보호자분들이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하셨는데요. 아침에 평소처럼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제가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릴 겁니다. 복잡하지 않아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여러분이 지금부터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실천하셔야 해요. 미루지 마세요. 오늘이 아니면 또 잊어버리실 수 있거든요. 혹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진 않나요? 나는 괜찮을 거야.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뭐.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쓰러지십니다. 이 습관 하나 때문에 평생 멀쩡하던 분이 응급실로 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60대가 넘어가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거요.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러신가요? 머리가 무겁고, 몸이 뻐근하고, 어지럽고,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20년간 수많은 어르신들을 진료하면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이 빨리 늙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침 습관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지난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기억에 선명해요. 67세 이순자 어르신께서 급히 병원에 오셨어요. 얼굴이 창백하고 식은땀을 흘리고 계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어요. 하지만 검사를 해보니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순자 어르신께서 20년 동안 매일 아침 똑같은 루틴을 반복하셨다는 거예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로 가고 찬물로 세수하고 공복에 커피 한 잔 마시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생각했어요. 부지런하게 사는 게 좋은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순자 어르신의 아침 습관을 자세히 들어보니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일하셨던 분이에요. 손주들 학교 보내고 남편 아침 차려드리고 집안일 하시느라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거죠. 근면 성실하게 사시느라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실함이, 그 부지런함이 오히려 혈관을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잠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혈관이 얼마나 긴지 아시나요? 총 길이가 약 10만 킬로미터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수 있는 길이에요. 이 엄청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하는 겁니다. 단 하루도 쉬지 않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혈관을 수도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새 수도관은 안쪽이 반질반질하죠. 물이 시원하게 잘 흐릅니다. 그런데 오래된 수도관은 어떤가요? 녹이 슬고 때가 끼고 울퉁불퉁해집니다. 우리 혈관도 똑같아요. 혈관 내피세포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려운 의학 용어죠. 쉽게 말씀드릴게요. 혈관 안쪽을 감싸고 있는 얇은 막입니다. 이게 바로 수도관의 코팅과 같은 역할을 해요. 젊을 때는 이 막이 매끈하고 탄력이 있어서 피가 잘 흐릅니다. 하지만 40대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돼요. 작은 상처가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셋 생기고, 50대에는 좀 더 빨라지고, 60대가 되면 급격히 진행됩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60대가 되면 우리 몸에 3가지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 혈관 벽이 두꺼워지고 딱딱해집니다.
젊을 때는 고무줄처럼 탄력이 있었어요.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확장됐다가 수축했다가 하면서 혈액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점점 딱딱해집니다. 마치 오래된 고무줄이 늘어나지 않는 것처럼요. 심장이 뛸 때마다 혈관이 확장되어야 하는데 딱딱해진 혈관은 잘 늘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더 힘을 내야 합니다. 더 세게 펌프질을 해야 피가 돌거든요.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두 번째 변화는 혈관 속에 찌꺼기가 쌓인다는 겁니다. 콜레스테롤, 칼슘, 여러 가지 물질들이 혈관 벽에 달라붙어요. 의학 용어로는 동맥경화증이라고 하죠. 쉽게 말하면 혈관이 좁아지는 겁니다. 4차선 도로가 2차선이 되는 거예요. 같은 양의 차가 지나가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겠죠. 젊을 때는 우리 몸의 청소 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이런 찌꺼기들을 치워줍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이 청소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찌꺼기가 점점 쌓이는 겁니다. 매일 조금씩 쌓입니다. 세 번째, 혈액 자체도 끈적해집니다. 나이가 들면서 혈액 속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성질이 변해요. 서로 달라붙기 쉬워지는 거죠. 맑은 물이 시럽처럼 끈적끈적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끈적한 혈액은 좁아진 혈관을 지나가기 힘들어요. 자, 이제 상상해 보세요. 혈관은 좁아지고, 혈관 벽은 딱딱해지고, 피는 끈적해지고,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60대 이후에 혈관 문제가 급격히 나타나는 거예요. 마치 좁고 딱딱한 호스로 끈적한 물을 보내려는 것과 같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대한심장학회의 최근 연구를 보면요. 60대 이상 한국인의 약 65%가 혈관,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10년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들으셨어요? 10명 중 6명이 넘는 분들이 혈관이 빨리 늙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도 그 중 한 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아침 습관이 잘못된 분들의 비율이 무려 78%나 됐어요. 들리시나요? 78%입니다. 혈관이 빨리 늙는 분들의 대부분이 아침에 혈관을 괴롭히는 행동들을 반복하고 계셨던 겁니다. 잠깐,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아침 습관만 바꿔도 혈관 노화를 크게 늦출 수 있다는 뜻입니다. 희망적이지 않나요? 그럼 왜 하필 아침일까요? 이게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밤새 자고 일어난 우리 몸은 사실 엄청난 스트레스 상태에 놓여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8시간 동안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안 먹고 움직이지도 않았잖아요. 이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우리 몸은 비상 모드로 전환됩니다. 아침에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이 호르몬이 우리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새벽 4시쯤부터 서서히 분비되기 시작해서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최고치에 달해요. 코르티솔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호르몬이 분비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당이 올라가요. 우리 몸을 깨우기 위해서죠. 젊을 때는 이게 문제가 안 됩니다. 혈관이 튼튼하고 탄력이 있으니까 이 정도 변화는 잘 견뎌내요. 하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미 약해진 혈관에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가 큰 부담을 줍니다. 여기에 잘못된 아침 습관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실제 통계가 이걸 증명합니다. 심근경색 환자의 40%, 뇌졸중 환자의 45%가 아침 6시에서 10시 사이에 발생해요. 특히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부터 첫 3시간이 가장 위험합니다. 이 시간대에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지면서 혈관이 막히거나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잠깐만요. 제게 이런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69세 박철수 어르신께서 보내신 거예요. 사연을 직접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선생님, 저는 40년 동안 매일 아침 찬물로 세수를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건강 비법이었어요. 추운 겨울에도 찬물로 세수하면 감기에 안 걸린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름에도 겨울에도 찬물이었어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만 되면 혈압이 너무 올라가요. 약을 먹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어제는 세수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워서 세면대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게 혹시 제 세수 습관 때문일까요?
40년 동안 해온 습관인데 이제 와서 바꿔야 할까요? 이 사연을 읽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박철수 어르신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똑같은 습관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찬물 세수가 건강에 좋다고 믿으시는 분들이 많아요. 옛날부터 내려오는 이야기니까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건 60대 이상에게는 정말 위험한 습관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게요. 갑자기 찬물을 만나면 우리 몸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해요. 추위를 느끼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조이는 거예요. 이미 아침에 올라가 있는 혈압이 더 올라갑니다. 특히 얼굴과 손에는 혈관이 정말 많이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혈압이 확 치솟아요. 한 연구에서 60대 이상 분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찬물로 세수한 그룹과 미지근한 물로 세수한 그룹을 비교한 거예요. 결과를 들으시면 놀라실 겁니다. 찬물로 세수한 그룹은 혈압이 확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냐면요. 혈압약 한 알 먹는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릴 정도였습니다. 반면 미지근한 물로 세수한 그룹은 조금만 올랐고요. 이해가 되시나요? 매일 아침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런데 찬물로 세수하면서 약의 효과를 스스로 없애고 계셨던 겁니다. 이 결과를 보고 연구진도 놀랐다고 해요. 단순히 물 온도만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나다니 라고요. 생각해보세요. 정말 아까운 일이에요. 박철수 어르신께 이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렸더니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선생님, 그럼 제가 40년 동안 제 혈관을 괴롭히고 있었던 거군요. 아버지께서 좋다고 하셔서 믿었는데 하시면서 속상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40년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알았으니 앞으로는 올바르게 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았어요. 혈관은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박철수 어르신께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는 방법을 알려드렸어요. 물 온도는 손등에 대봤을 때 미지근하게 느껴지는 정도가 좋습니다. 체온과 비슷한 온도예요. 대략 섭씨 35도에서 40도 사이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편안한 온도. 이 정도 온도면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지 않아요. 오히려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얼굴의 긴장도 풀리고요. 2주 후에 박철수 어르신께서 다시 오셨어요.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 혈압이 많이 안정됐어요. 어지러운 것도 거의 없어졌고요. 세수할 때도 훨씬 편하네요.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하시면서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더 기뻤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드는 걸 보면 말이에요.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아침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방법이에요. 많은 분들이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십니다. 이순자 어르신도 그러셨고,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그러세요. 평생 근면 성실하게 사신 분들일수록 이런 경향이 강해요. 늦잠 자는 게 죄악인 것처럼 느끼시거든요. 알람 소리에 눈 뜨면 바로 일어나야지.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안 되지. 게으른 것 같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고개를 끄덕이고 계시나요?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혈관에는 최악입니다. 병원에서는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봅니다. 밤새 누워있던 몸이 갑자기 일어서면 어떻게 될까요? 중력 때문에 피가 아래로 쏠려요. 그러면 뇌로 가는 피가 부족해지죠. 우리 몸은 이걸 감지하고 급하게 대응합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해서 피를 위로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혈압도 급상승합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미 약해진 60대 이상의 혈관에 이런 급격한 변화는 매우 위험해요. 실제로 기립성 저혈압이라는 증상이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섰을 때 어지럽고 눈앞이 깜깜해지는 거예요. 경험해 보신 분 계시죠? 젊은 사람들도 가끔 경험하는 증상이지만 60대 이상에서는 훨씬 심각합니다. 이때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평소보다 엄청나게 높아지거든요. 약한 혈관벽이 이 압력을 견디지 못하면 터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아침에 화장실 가다가 쓰러지는 사고가 정말 많아요. 이 습관 하나 때문에 평생 멀쩡하던 분이 응급실로 오는 걸 제가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모르십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더 위험합니다. 따뜻한 이불에서 나와 찬 공기를 만나면 혈관이 더 수축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일어나야 할까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분 루틴을 꼭 기억하세요.
종이에 적어두셔도 좋아요. 첫 번째,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이불 속에 그대로 누워서 손가락을 천천히 오므렸다 폈다 하세요. 10번 정도 하시면 됩니다. 이게 뭐 도움이 되나 싶으시겠지만 이렇게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손가락을 움직이면 팔의 혈액순환이 시작됩니다. 밤새 고여있던 피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느껴지시나요? 두 번째, 발가락도 똑같이 해주세요. 오므렸다 폈다를 10번. 그 다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5번, 반시계 방향으로 5번. 이렇게 하면 다리의 혈액순환이 시작돼요. 세 번째, 무릎을 천천히 구부렸다 폈다를 5번 하세요. 이불 속에서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예요. 이 동작들을 다 하는데 딱 3분이면 됩니다. 들으셨어요? 단 3분입니다. 이 3분이 여러분의 혈관을 지켜줍니다. 아깝지 않으시죠? 3분이 지나면 이제 침대에 앉으세요. 주의하세요. 바로 일어서지 말고 앉아서 2분 정도 있으세요. 침대 모서리에 앉아서 다리를 흔들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자세 변화에 적응해요. 혈압이 서서히 조절되고 뇌로 가는 피도 안정됩니다. 급하게 일어서는 것보다 훨씬 안전해요. 2분 후에 천천히 일어서세요. 일어서서도 바로 걷지 마시고 침대 옆에 잠시 서 있으세요. 어지럽지 않은지, 다리에 힘이 있는지 확인하고 천천히 걷기 시작하세요. 이렇게 총 5분 정도 걸리는 과정입니다. 딱 5분만 투자하시면 아침 혈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5분이 아깝지 않으시죠? 65세 김미자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미자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어지럽고 머리가 무겁다고 하셨어요. 혈압은 정상인데 자꾸 그런 증상이 나타나니까 정말 걱정되셨대요. 병원에 여러 번 오셔서 검사를 했는데 큰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활 습관을 자세히 여쭤봤습니다. 알고 보니 김미자 어르신은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서 바로 서둘러 움직이셨대요. 손주들 학교 보낼 준비를 해야 하니까 아침이 늘 바빠요. 빨리빨리 움직여야 해요. 밥도 서서 먹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쉴 틈이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이에요. 자식 키우느라, 손주 돌보느라 자신의 건강은 뒤로 미루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김미자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이제는 어르신 자신을 먼저 생각하셔야 해요. 손주들도 중요하지만 할머니가 건강하셔야 손주들을 돌볼 수 있잖아요. 어르신이 쓰러지시면 손주들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렸어요. 이불 속에서 3분 스트레칭하고 침대에 앉아서 2분 있다가 천천히 일어서기. 그리고 아침 식사도 앉아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김미자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손주들 학교 늦겠어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5분 일찍 일어나시면 됩니다. 5분만요. 그 5분이 어르신의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손주들도 할머니가 건강하신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김미자 어르신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2주 후에 김미자 어르신께서 오셨는데 표정이 완전히 밝아져 있었어요. 선생님, 어지러운 게 거의 사라졌어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 싶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급하게 살았나 봐요. 5분 일찍 일어나는 게 전혀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시면서 환하게 웃으시더라고요. 혈관이 급격한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주니까 증상이 개선된 거죠. 김미자 어르신께서 너무 좋아하시면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그래서 김미자 어르신 친구분들 몇 분이 저한테 오시기도 했어요. 다들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셨거든요. 이렇게 작은 변화가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걸 보면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위험한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아침에 물 마시는 습관이에요. 건강 정보를 찾아보면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라는 조언이 정말 많죠. 맞는 말입니다. 밤새 잃어버린 수분을 보충해야 하니까요. 우리 몸은 자는 동안 호흡과 땀으로 약 300ml의 수분을 잃어요. 이걸 보충해야 혈액이 끈적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물을 어떻게 마시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냉장고에서 꺼낸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마시십니다. 속이 시원하고 잠도 깨는 것 같으니까요.
특히 여름철에는 더 그러시죠. 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게 혈관에는 좋지 않아요. 공복 상태의 위장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위벽의 혈관이 급격히 수축합니다. 그리고 이 영향이 전신으로 퍼져요. 특히 심장 주변 혈관도 함께 수축하게 됩니다. 이미 긴장 상태인 아침 혈관에 추가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게다가 차가운 물은 위장 운동을 방해합니다. 소화 효소의 활동도 떨어뜨려요. 그럼 어떤 물을 마셔야 할까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물 온도는 40도 정도가 적당해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온도죠. 손에 대봤을 때 살짝 따뜻하게 느껴지는 정도예요. 이 정도 온도면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수분을 보충할 수 있습니다. 물은 한 번에 벌컥벌컥 마시지 말고 천천히 조금씩 마시세요. 종이컵으로 한두 컵 정도를 10분에 걸쳐 마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이런 실수를 하십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커피를 마시는 거예요. 출근하시던 습관이 남아서 여전히 아침에 커피 한 잔으로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커피의 카페인은 각성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을 깨우는 데는 좋죠. 하지만 공복에 마시는 커피는 혈관에 큰 부담을 줍니다. 카페인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올리기 때문이에요. 연구 결과를 보면 공복에 커피를 마시면 혈압이 제법 올라갑니다. 30분에서 1시간 동안 이 상태가 유지되고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계단을 빠르게 한층 오르내렸을 때 올라가는 혈압과 비슷해요. 이미 높은 아침 혈압에 카페인까지 더해지면 혈관은 극도로 긴장된 상태가 됩니다. 특히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 조심해야 해요. 약으로 조절하던 혈압이 커피 한 잔 때문에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커피를 드시고 싶으시다면 식사 후 30분 정도 지나서 드세요. 공복이 아닌 상태에서 마시면 혈관에 주는 충격이 훨씬 적어요. 그리고 너무 진하지 않게 우유를 넣은 라떼로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 식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려야 할 게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을 거르거나 간단하게 때우시죠.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돼요. 아침은 안 먹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죠? 하지만 아침을 거르는 건 혈관 건강에 정말 안 좋습니다. 밤새 공복 상태였던 몸은 에너지가 부족해요. 그 상태에서 아침까지 걸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서 혈당을 올리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혈압도 함께 올라갑니다. 그리고 점심때 폭식하기 쉬워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요. 아침 메뉴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에 국, 김치, 된장찌개 같은 전형적인 한식을 드시죠. 우리 입맛에는 맞지만 염분이 너무 많아요.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소금 섭취량을 작은 티스푼으로 딱 1스푼 정도만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인은 그 2배 이상을 먹어요. 그중 상당 부분이 아침 식사에서 나옵니다. 국물 요리, 김치, 젓갈 같은 음식들이 다 짜잖아요. 염분을 많이 섭취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이걸 희석시키려고 수분을 더 끌어들여요. 혈액량이 증가하는 거죠. 같은 혈관에 피가 더 많이 차니까 압력이 올라갑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좁은 호스에 물을 더 많이 넣으면 압력이 세지잖아요. 혈관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황석현 어르신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9세이신 황석현 어르신께서는 아침마다 혈압이 높아서 고민이셨대요. 약을 먹어도 아침 혈압만은 잘 안 내려갔어요. 자세히 여쭤보니 황석현 어르신께서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세수하고 공복에 커피를 마시고 짜게 식사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특히 된장찌개와 김치를 정말 좋아하셨대요. 선생님, 저는 평생 이렇게 먹었어요. 입맛에 안 맞으면 밥이 안 넘어가요. 싱겁게 먹으라고 하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황석현 어르신께 3가지만 바꿔보시라고 했습니다. 첫째,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기. 둘째, 커피는 식사 후 30분 뒤에 마시기. 셋째, 국물 적게 먹고 채소 많이 먹기. 어르신, 국을 안 드시라는 게 아니에요. 국물만 적게 드시고 건더기 위주로 드세요. 김치도 물에 한번 헹궈서 드시면 염분을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2주 후에 다시 만났는데 황석현 어르신의 아침 혈압이 눈에 띄게 내려갔더라고요. 약도 그대로인데 혈압이 안정된 거예요. 황석현 어르신께서 정말 놀라워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간단한 방법이었는데 왜 진작 몰랐을까요? 처음에는 싱거워서 힘들었는데
2주 지나니까 적응되더라고요. 이제는 이게 더 편해요. 하시면서 정말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손주들한테도 이 방법을 알려주셨대요. 너희도 젊을 때부터 짜게 먹지 마라. 할아버지처럼 나중에 고생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71세 정민호 어르신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정민호 어르신은 저희 병원에 오셨을 때 상태가 심각했습니다. 혈관 나이가 85세로 나왔어요. 본인 나이보다 14살이나 많았습니다. 혈압약을 3가지나 드시는데도 아침 혈압이 조절이 안 됐어요. 특히 아침 운동 후에 혈압이 더 올라간다고 하셨습니다. 자세히 여쭤보니 정민호 어르신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바로 등산을 가셨대요. 일어나자마자 운동복 입고 나가시는 거예요. 물 한 모금도 안 마시고요.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땀 흘려야 운동이 되는 거 아닌가요? 산에 올라가서 빠르게 걷고 땀 흘리고 내려오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민호 어르신께 조심스럽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 운동은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잘못됐어요. 일어나자마자 격한 운동을 하시면 혈관이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혈관을 괴롭히는 행동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운동 스케줄을 제안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천천히 준비하기, 물 마시고 가벼운 아침 식사하고 최소 1시간 후에 운동 시작하기, 그리고 등산 대신 평지를 걷기, 강도도 낮춰서 천천히 걷기. 정민호 어르신께서 처음에는 좀 망설이셨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면 운동이 될까요? 땀도 안 날 것 같은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어르신, 운동의 목표가 뭔가요? 땀 흘리는 게 목표인가요? 아니면 건강해지는 게 목표인가요? 땀을 많이 흘린다고 건강해지는 게 아니에요. 혈관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 꾸준히 하는 게 진짜 운동입니다. 정민호 어르신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제 말대로 해보겠다고 하셨습니다.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혈관 나이가 75세로 떨어졌습니다. 들으셨어요? 10년이 젊어진 거예요. 혈압도 안정됐고 아침에 어지러운 증상도 사라졌습니다. 정민호 어르신께서 정말 좋아하셨어요. 선생님, 처음에는 물 마시고 밥 먹고 하느라 시간이 아까운 것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더 좋아요. 여유 있게 준비하고 나가니까 기분도 좋고 운동하면서도 편해요. 그리고 혈압이 이렇게 좋아질 줄은 정말 몰랐어요. 하시면서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자, 이제 정말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는 방법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도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특히 아침 시간대에는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응급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생명이 좌우될 수 있어요.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먼저 심근경색의 증상을 알아두세요. 가장 흔한 증상은 가슴 통증입니다.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통증이 10분 이상 지속돼요. 통증이 왼쪽 팔이나 턱, 등으로 퍼지기도 합니다. 식은땀이 나고 호흡이 가빠지며 메스껍고 어지러울 수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심근경색이 의심되면 절대 참지 마세요. 소화가 안 되나? 체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소화불량이나 근육통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시간을 지체하면 심장 근육이 괴사됩니다. 병원에 빨리 도착할수록 생존율이 높아요. 골든타임이 2시간 이내입니다. 2시간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대부분 회복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손상이 영구적이 됩니다. 119를 부를 때는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그리고 환자의 증상을 자세히 설명하세요. 가슴 통증이 언제부터 시작됐고 어떤 통증인지, 다른 증상은 없는지 말씀해 주세요. 뇌졸중의 증상도 알아두세요. 갑자기 한쪽 팔다리에 힘이 빠지거나 감각이 없어집니다. 얼굴이 한쪽으로 돌아가고 말이 어눌해져요. 시야가 흐려지거나 한쪽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심한 두통이 갑자기 생기거나 어지러워서 걷기 힘들어요. 뇌졸중이 의심되면 FAST 테스트를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세요. F는 face, 얼굴을 보고 웃어보라고 하세요. 한쪽이 처지면 의심됩니다. A는 arm, 양팔을 들어 올려 보라고 하세요. 한쪽 팔이 떨어지면 의심됩니다. S는 speech, 간단한 문장을 따라 해보라고 하세요.
말이 어눌하거나 이상하면 의심됩니다. 티는 타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망설이지 마세요. 1분 1초가 급합니다. 뇌졸중도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3시간 이내, 늦어도 4시간 반 이내에 치료를 시작해야 해요. 혈전 용해제를 투여하면 막힌 혈관을 뚫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뇌 조직이 손상돼서 후유증이 남습니다. 혼자 있을 때 응급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당황하지 마세요.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휴대폰으로 119에 전화하세요. 음성 명령 기능을 사용하면 더 쉽습니다. 119 전화해줘라고 말하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전화가 연결되면 주소를 정확히 말하세요. 그리고 증상을 설명하세요. 가슴이 아파요. 말이 안 나와요. 한쪽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간단하게 말해도 됩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현관문을 열어두면 좋아요. 쓰러지면 문을 못 열 수 있으니까요. 응급 연락처를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세요. 냉장고 문이나 현관 옆벽에 크게 써서 붙여놓으세요. 119 가족 연락처, 주치의 연락처, 복용 중인 약 목록까지 적어두면 좋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7일 아침 루틴 플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씩 천천히 바꿔가는 거예요. 1일째, 천천히 일어나기를 시작하세요. 이불 속에서 3분 스트레칭, 침대에 앉아서 2분, 천천히 일어서기. 이것만 연습하세요.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죠? 2일째, 물 온도 바꾸기. 세수할 때 미지근한 물 사용하기. 마실 물도 미지근하게 준비하기. 냉장고에서 꺼낸 물을 바로 마시지 마세요. 3일째, 물 천천히 마시기.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10분에 걸쳐 마시기. 벌컥벌컥 마시지 마세요. 4일째, 아침 식사 챙기기. 간단하게라도 꼭 먹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골고루. 거르지 마세요. 5일째,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먼저, 단백질 다음, 밥 마지막. 이 순서대로 드세요. 6일째, 커피 타이밍 조절하기. 공복에 마시지 말고 식사 후 30분 뒤에. 참을 수 있죠? 7일째, 모든 걸 종합해서 실천하기. 천천히 일어나고, 미지근한 물로 세수하고, 물 천천히 마시고, 건강한 아침 식사하고, 여유 있게 하루 시작하기. 이렇게 7일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몸이 기억해요. 힘들지 않아요. 처음 일주일만 신경 쓰시면 됩니다. 할 수 있으시죠?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 기억하시나요? 60대 이후 혈관이 급격히 나빠지는 건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에요. 하지만 올바른 아침 습관으로 이 속도를 크게 늦출 수 있습니다. 황석현 어르신, 김미자 어르신, 박철수 어르신, 이순자 어르신, 정민호 어르신. 이분들 모두 작은 습관 변화로 큰 개선을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지금이 가장 빠른 시간입니다. 내일 아침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일어나지 말고 이불 속에서 3분 스트레칭. 이것부터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혈관은 여러분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반응합니다. 소중히 대하면 오래 건강하게 유지되고 함부로 대하면 빨리 망가집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생각하세요. 오늘 하루 내 혈관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건강한 혈관은 건강한 삶의 기초입니다. 혈관이 건강해야 뇌도 건강하고 심장도 건강하고 온몸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더 활기차고 행복하게 보내려면 혈관 건강부터 챙기세요. 그 시작이 바로 내일 아침입니다.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밤 자기 전에 마음속으로 약속하세요. 내일 아침 나는 천천히 일어날 거야. 이불 속에서 3분 스트레칭 할 거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특히 배우자나 자녀들이 같이 실천하면 더 좋아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하면서 함께 건강해지는 겁니다. 건강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족 모두의 행복과 직결되어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이렇게 끝까지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건 이미 건강한 삶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참지 마시고 바로 병원에 가세요.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거나 어지럽거나 평소와 다른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료를 받으세요.
혈관 질환은 시간이 생명이에요. 조금이라도 빨리 치료받으면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괜찮겠지 하고 넘기지 마세요. 그 한순간의 판단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빠지지 말고 받으세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으면 바로 치료를 시작하세요.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생활 습관 개선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어요. 건강한 아침, 건강한 혈관, 건강한 인생. 이 세 가지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내일 아침이 오늘보다 더 건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아침들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 가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일 아침부터 실천하실 분은 지금 마음속으로 약속하세요. 나는 내일부터 바꾼다. 주변 분들에게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